어느 날 차장님이 나를 부른다. 그러더니 나를 뒤에 세워놓고 그제서야 자료를 파악하며 나에게 뭘 시킬지 고민하신다. 그러더니 결국 일단 이것 좀 보고 있으란다. 도대체 이건 뭔데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어떤 포인트를 봐야 되는 걸까? 경험치가 부족한 나는 도대체가 어떤 결과물을 생각하시는지 차장님의 해안을 따라갈 수가 없다. 이렇듯 업무를 수행할 때만 봐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어야 해야 할 일도 분명해진다. 업무에 대한 목표나 계획은 모르겠지만 여름휴가만큼은 컨셉과 목표는 물론 교통수단, 시간, 경비, 경로, 웬만한 여행사 못지않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인생이나 돈 관리에 대한 목표는 아주 러프하고 추상적으로 세우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게 돈 아니었나? 과거의 나 역시 인생과 돈에 관한 목표가 전무한 삶을 살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다음입니다. 저는 벌써 3년이 넘게 미라클 모닝을 해오고 있고 동시에 절약과 저축을 통해 해마다 목표한 금액을 저축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꾸준하게 무언가 지속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해마다 달마다 목표를 세우고 할 수 있는 만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목표를 세우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하루하루 주어진 일에 열심히 살아가는 편이신가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스트레스나 어차피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라는 생각에 목표를 안 세우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저처럼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이렇게 무작정 갔는데 원하는 목적지가 아닐까봐 불안해하는 성향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만큼 저한테 있어서 목표 설정은 아주 중요한 리추얼 중 하나입니다. 특히나 돈에 관해서 목표를 세울 때는 3단계에 걸쳐서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단순히 목표 설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나에게 맞는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고, 목표하는 금액은 있지만 돈이 잘 안 모인다거나 다음 질문 중 하나라도 답변이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에서 돈을 모으고 계신가요? 두 번째, 1년에 얼마 정도 지출하고 계신지 아시나요? 세 번째, 목표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몇 년 안에 모으실 계획이신가요? 주변에 보면 저와 비슷하게 벌고 비슷하게 쓴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돈을 잘 못 모으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 돈을 모으는 분명한 이유가 없거나 자신이 쓰고 모으고 있는 금액을 숫자로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무언가 결심했을 때 목표 설정을 처음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지만 돈에 대한 목표 금액만큼은 설정하기 이전에 2단계 정도 거친 후에 목표를 세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1억 모으기 에피소드 중 목표 설정을 3번째로 기획한 이유이기도 한데요. 에피소드 1과 2에서 얘기한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와 자신의 소비 현황을 우선적으로 파악해두면 자신에게 알맞는 목표를 설정할 수 있더라고요. 코끼리를 먹어치우는 방법은 한 번에 한 입씩 먹는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에피소드 1과 2를 거쳐서 코끼리의 크기를 정하고 3번째 단계에는 몇 번에 걸쳐서 먹어치울지에 대한 목표를 세우는 것인데요. 지금부터 3단계에 걸쳐 목표를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돈을 모아야겠다거나 혹은 부자가 돼야겠다고 결심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대부분 경제활동을 시작하면서 돈을 모으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돈을 모아야겠다고 결심한 계기나 이유는 장기적으로 지속하기 위해 좋은 연료가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나름의 이유를 정하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시리즈 첫 번째 영상에서도 나오지만 저는 자본주의 시대를 깨달으면서 본격적으로 돈을 모으기 시작했는데요. 그보다 앞서 제가 원하는 삶을 두 눈으로 직접 본 적이 있었습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우연히 압구정 현대백화점에 있는 카페를 갔었는데요.
그때 꽤나 신선한 충격을 받았거든요. 단정한 백발에 곱게 차려입고 삼삼오오 모여 커피 한 잔 여유롭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자마자 아,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들더라고요. 사실 계기나 이유가 거창하고 극적인 것도 좋지만 소소하더라도 내가 계속 떠올리면서 나를 채찍질 해줄 수 있는 이유로 그냥 결정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늙어서 백발이 돼도 단정한 차림으로 백화점 커피숍에서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삶을 살아보자고 결정했고, 나태해질 때마다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고 있거든요. 그렇게 제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요. 이렇게 돈을 모아야겠다는 나름의 아주 중요한 이유가 생겼다면 그 다음 할 일은 얼마가 필요할지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1억 모으기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나의 소비 현황을 파악하고 소비를 통제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을 모아야 하는 나름의 이유가 정해졌다면 소비 통제를 통해 기복 없는 생활비 규모를 측정해야 보다 탄탄한 목표를 세울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파악된 본인의 한 달 혹은 1년치 생활비를 토대로 계산을 시작하면 되는데요. 1년에 내가 얼마를 쓰고 몇 살까지 산다는 가정하에 얼마가 있으면 일을 안 하면서 살아도 되는지 계산을 하는 겁니다. 저희 부부가 앞으로 100살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약 66년이 남았는데요. 저희는 1년에 조금 여유롭게 잡아서 3,500만 원 정도를 소비합니다. 거기에 66년을 곱하면 약 25억인데요. 그리고 곧 태어날 아이도 키워야 하는데 뉴스 기사를 찾아보니까 아이 한 명을 키우는데 약 2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넉넉 잡아 교육비 1억, 결혼자금 2억까지 총 5억을 더해 약 30억이 있으면 평생 돈 때문에 일해야 될 일은 없겠다 싶었어요. 나이가 들면서 돈 쓸 일은 점점 줄어들 거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도 애 없이 2인 가족 기준 연간 3,500만 원을 소비하는 것이고, 나이가 들어도 병원비니 뭐니 쓰다 보면 평균적으로 한 달에 300만 원 정도는 쓰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비현실적인 숫자는 아닌 것 같았고, 어차피 평생에 걸쳐서 좋던 싫던 저 30억을 모으지 못하면 평생 지금처럼 아끼고 노예처럼 일을 해야 하는 운명이라는 게 예상되더라고요. 그래서 소비 통제가 되지 않으면 목표 금액은 매번 바뀔 것이고 명확한 목표 금액을 산정하기 힘든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아주 혹독한 현실을 마주하고 나서 이렇게 제 나름의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저는 금융자산 30억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금액을 얼마나 빠르게 달성할 것이냐입니다. 저는 돈 모으는 목표를 세울 때 이 세 번째 단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목적지는 정했지만 어떤 길로 어떤 수단을 타고 갈지 정하지 않으면 목적지로 가는 것을 포기해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이 마지막 단계를 넘지 못해서 목표를 안 세우거나 포기해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형편이 안 되는데 비행기를 타고 갈 생각한다면 시작도 못하고 포기하게 될 것이고, 자동차를 이용할 돈은 있지만 그 돈을 아낀다고 걸어간다면 너무 오래 걸려서 포기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본인에게 맞는 목적지를 정하고 본인의 형편과 속도에 맞게 수단도 갈아타면서 효율적으로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목표를 세우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데요. 저는 2인 가족 1년 생활비 3,500만 원과 아이 양육비까지 더해서 앞으로 100살까지 산다는 가정하에 30억을 모으기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 30억을 빨리 모을수록 자유를 누리는 날이 많아지겠죠? 지금처럼 1년에 5천만 원씩 모으는 것을 유지한다면 60년이 걸립니다. 6배를 모은다고 해도 1년에 3억씩 모아야 10년이 걸립니다. 벌써 암울하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목표를 세우는 건 돈도 안 들고 실천하다 실패해도 잃을 게 없으니 긍정적인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열정이 좀 충만하기 때문에 40살까지 30억을 모아보기로 했습니다. 30억을 7년 안에 모으려면 1년에 4억 3천만 원 정도 모아야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한 달에 3,500만 원 정도 모아야 되고
생활비까지 계산한다면 한 달에 약 4천만 원의 순수익을 벌어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30억이라는 거대한 목표는 세웠지만 제가 실제적으로 쫓아가야 할 목표는 월 4천만 원의 수익을 내는 것입니다. 금액이 터무니없을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목표 금액을 몇 년 안에 모을 것인가를 정하고 한 달에 벌어들여야 하는 수익을 계산해서 그 수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삶을 살게 되겠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말이 안 될 것도 없는 게 유튜브든 웹사이트든 월 4천만 원이라는 단어만 검색해도 그렇게 이미 벌고 있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을 찾을 수 있잖아요. 초보자의 패기라고나 할까요? 지금 저는 저라고 뭐 못할 게 있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이런 패기가 생긴 것도 첫 번째로는 돈을 모으고 부자가 돼야겠다라는 다짐에서 시작했고, 두 번째로는 나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마주하고 저축을 위해 소비 통제를 하면서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제 30억을 모으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 월 4천만 원을 벌고 있는 사람들의 빵 부스러기를 찾고 그것을 목표로 한 발짝씩 다가가기만 하면 됩니다. 사실 이걸 도전해서 목표를 못 이루고 실패해봐야 지금 수준으로 평생 살면 되니까 안 해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중요한 건 누구와 경쟁한다는 생각은 버리고 나만의 속도로 내가 원하는 방향과 방법으로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구는 비행기 타고 가는데 나는 자전거 타고 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처음 시작은 비록 맨몸으로 걷기부터 시작했더라도 걸어가다가 자전거로 갈아타고 차로 갈아타고 비행기로 갈아타면 되는 거니까요. 좋은 수단으로 빨리 가는 것도 좋겠지만 결국 그 목적지에 도달할 그릇이 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만 우리 모두의 하루하루 성장하는 삶을 응원하면서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한 주도 화이팅 하세요.